네, 안녕하세요. 부산 이혼 전문 변호사 진동환입니다. 혼인기간 3년인데 이 정도면 재산분할 받을 수 있나요? 받으면 얼마나 받나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근데 이 질문이 좀 너무 포괄적이죠. 그래서 한번 따져보면 제가 혼인기간은 3년이고 뭐 아이도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별다른 재산은 없고요. 남편 재산이 좀 있어요. 그럼 이 경우에 제가 재산분할을 몇 %나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게 3년이라는 시간이 좀 애매한 시간인데요.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아니 혼인기간 3년밖에 안 되는데 무슨 재산분할을 하느냐, 이거 전부 다 내 재산이다, 특유재산이다, 이렇게 주장할 거고요.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그래도 3년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지내고 이런 공을 들였는데 어떻게 하나도 없다는 거냐, 이건 너무 억울하다, 이런 주장을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뭘까요? 제 생각에는 자녀를 낳아서 키웠는지입니다. 그러니까 여성분의 경우에 자녀를 임신하고 출산해서 아이가 그래도 뭐 어린이집 갈 정도까지 키우려고 하면 뭐 2년 이상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럼 2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그럼 그 기간 동안 자신의 노력과 헌신이라는 게 어디서 평가가 받지 못한다면 그건 너무나 억울한 일이겠죠. 그래서 실무에서도 제 판단에는 이런 정도가 됐을 때는 아내분에게 재산 분할에 어느 정도 기여도를 인정해 주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뭐 아내분은 전혀 재산이 없었고 남편만 재산이 있다고 했을 때 어떤 경우에는 30%까지 인정되기도 합니다. 30%에만 너무 꽂히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수준일 때 말씀드립니다. 뭐 이미 남편의 재산이 매우 많다 그러면 30% 되면 그 액수가, 절대 액수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게 되지는 않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좀 통상적인 경우에 전세 보증금이 있다든지 아니면 작은 집 한 채가 있다든지 했을 때 기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아이도 낳고 키웠다고 하면 그 정도 인정될 수 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아이를 누가 키우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비율도 엄마가 어린아이를 앞으로 키워야 된다는 사정까지를 감안해서, 그러면 법원 입장에서도 아니 그럼 애랑 같이 살 집 정도 마련할 돈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고려가 들어갔을 때 뭐 기여도가 좀 통상적인 것보다 높게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서 이혼하는 사유가 남편의 잘못까지 겹쳤다, 그러면 아내 입장에서는 아이를 낳아 키우고 힘들게 지냈는데 자기는 이혼할 생각도 없었는데 남편 잘못으로 이혼까지 하게 되는 상황, 그러니까 완벽한 피해자 입장에 가는 거죠. 그럴 때는 법원이 최대한 배려를 해줘야겠죠. 그게 좀 사회적으로 봤을 때도 맞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재산분할이 어느 정도 아내분한테 많이 유리하게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가 있죠. 그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아내는 직장생활 못하고 아이를 키웠는데 남편은 돈을 벌어서 돈이 많이 쌓였어요. 근데 뭐 이혼하는 남자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는 내가 번 돈이지 않느냐 할 수 있고, 아내는 나도 기여가 있지 않느냐 할 수 있죠. 만약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절반 가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물리적으로 아내분이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기간 동안 모인 돈이니까 이건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돈이죠. 그런 상황에서는 뭐 절반 인정될 수도 있다,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건을 하다 보면 통상의 퍼센트로는 뭐가 설명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들고 있는 재산의 정도라든지 규모, 두 분 사이에 돈이 오간 흔적들을 봤을 때 통상적으로 뭐 50대 50이든 30대 70이든 이런 정도로는 보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평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제가 했던 케이스에서는 뭐 혼인기간이 한 3년 정도인데 아내분한테 80%가 넘는 기여도를 인정한 건도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예외적인 케이스였는데요. 뭐 상대는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했고 저희는 이걸 열심히 다퉜죠. 근데 계산을 해봐도 이게 통상적으로 내가 아내 쪽을 절반까지 인정을 해달라고 해도 저희가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계산상.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극단적으로 퍼센트를 높여야만 저희가 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부분을 저도 최대한 입증하려고 했고 뭐 판사님께서도 그 내용을 받아들여 주셔서 사실상 이 부부에서 이 아내는 이 정도 돈은 받아야 된다 라는 판단이 먼저 내려지고 그거에 맞춰서 기여도를 끌어올려서 판단을 내려주신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무조건 이게 퍼센트로 다 판단되는 게 아니라 실제 돈이 오간 경위, 현재 돈의 상황, 이런 걸 다 따져봐야 되는 거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퍼센트는 아내분이 아예 아무 재산이 없고 남편만 딱 재산이 있는 상태로 혼인을 시작해서 기간 경과했다든지, 아니면 두 분이 별다른 재산 없이 시작해서 아내는 이제 아이를 낳아 키우는 동안 남편이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뭐 집을 마련하거나 했는데 그 집이 되게 비싸졌다든지, 3년 사이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퍼센트가 30%, 뭐 50% 이렇게 인정될 수 있다, 이런 걸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오늘 제가 뭐 혼인기간 3년인데 30%에서 50% 이야기했다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제가 전제를 말씀드렸죠.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그 양육권도 우리가 확보하는 경우를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아내 입장에서는 3년이란 시간 동안 사실상 아이 출산과 양육에만 전념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경력은 단절될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이 가만히 됐다는 거 말씀드리고 부모가 되는 재산, 그러니까 남편의 재산이 되겠죠. 남편의 재산이 상당히 큰 액수가 되면 퍼센트가 높을 수가 없다. 이거는 뭐 절대적인 수치도 볼 수밖에 없으니까 제가 요거는 그냥 통상적으로 이제 막 시작해서 갓 뭐 전세보증금을 얻거나 아니면 작은 집 한 채를 마련한 그런 정도의 케이스를 말씀드린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막 이미 막 큰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뭐 그 지분의 30%를 3년 살았는데 갖고 온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퍼센트라는 건 하나의 이렇게 척도일 뿐, 개별 사업마다 다 다르죠. 그러니까 돈이 오간 것도 다르고, 처음에 들고 시작한 돈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막연히 이렇게 되겠다라고 생각하실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내용은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이제 전문적인 좀 진단을 받아보시고 그러면 어느 정도 범위에서 요 재산 분할이 진행될 것 같다. 이런 부분을 먼저 확인하신 다음에 뭐 이혼 소송이나 이혼 협의에 나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